남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많고 베풀기를 잘해서 주변에 늘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때로는 오지랖 넓다는 질책과 그다음에 또 실속이 없는 그것만 너무 많이 해서 실속이 없는 이용만 당해서 실속이 없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법문을 통해서 분별력을 길러야 함을 깨닫고 노력 중인데요. 그래 기본 성정이 있으니까 그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를 볼 때도 많고 그다음에 이용만 당할 때도 많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정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승님의 정신이 번쩍 드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착하게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기가 어렵지 착하게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여러분들 내면에 양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내면에는 어진 마음이 있다.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는 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내 말은 유식하든 무식하든 착하게 살 수는 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바르게 살려면 냉철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냉철한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냉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면 내공이 갖추어질 때 바르게 살 수 있지 단순한 지식, 그냥 상식에 머무르는 지식, 이런 학벌적 지식 가지고는 바르게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의 중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착하게 살지 마라.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이용당하거나 바보처럼 살거나 뒤통수 맞거나 상대에게 악을 길러준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공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지 공부 안 하고 바르게 사는 분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이 지혜 공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 공부. 우리 도원 강의를 듣는 분들이 보세요. 시골 어머니부터 도시 어머니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골 농사 짓는 아버님부터 서울 연세 드신 아버님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많이 하고 평생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근데 가만히 강의를 들어보니까 왜 그분들이 열심히 듣느냐. 그래, 왜 열심히 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느냐. 가만히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당신이 바보처럼 산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만 살았지 바르게 못 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바르게 산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착하게만 살았지 바르게 못 살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도원 가족도 바로 그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자 공부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르게 산다는 법을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너무너무 어렵냐? 바른 기준이라는 건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고정된 게 바른 게 아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부모님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근데 그 젊은 아들은 부모님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부모님 모시면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가만히 부모님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가난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농토도 별로 없고, 겨우 밥 세 끼 먹는 정도로 살고 있고, 노동판에 가서 품을 팔아도 발전이 없고, 그리고 부모님은 늘 쳇바퀴처럼 고생만 하고, 그리고 자기도 부모님 밑에서 품 팔면서 농사를 쳐보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가 가난해가지고 중단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친 거죠.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부모님 고생 더 하시더라도 봐보세요. 부모님 내가 나가면 고생을 더 해. 고생을 더 하시더라도 내가 집을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집을 나가는 자손이 있고, 잘 보세요. 그냥 부모님 밑에서 효도하면서 평생 가난하더라도 함께 사는 자손이 있을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른 기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내가 공부할 의지가 투철하고 미래에 희망이 있고 또 미래 이념이 있고 내가 공부를 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이념이 있는 자손은 부모님이 더 고생스럽더라도 떠나서 공부하는 게 바른 거고, 내가 공부할 의지가 별로 없고 공부 능력도 없어. 그리고 나는 미래에 큰 이념도 없어. 이때는 부모님을 잘 받들면서 농사를 짓고 효도를 하는 게 바른 거다. 그럼 한 사람은 떠난 게 바른 거고 한 사람은 안 떠난 게 바른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과 입장과 조건에 따라서 이 바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떼먹고 안 갚으니까 어떤 분은 기다려주는 게 바른 게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법적으로 고소를 해야 바른 게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궁금하죠? 돈을 친구가 빌려갔는데 1억을 빌려간 거야. 근데 돈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보세요. 여행 다니고 자기 할 짓 다 해.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하면서 계속 미루어. 이때는 법적으로 친구라도 고소를 하는 게 바른 거야. 왜 그러냐? 그 악행을 끊어줘야만이 이 사람이 더 나쁘게 안 살거든. 강제로라도 받는 게 맞다라는 말이에요. 고소를 해서 법적인 처벌을 해서라도 그 1억을 받는 게 바른 거다. 근데 1억을 빌려갔는데 한 친구는 돈이 도저히 안 돼서 갚지를 못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 생활하고 심지어 이자도 못 갚아. 그래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냥 미안하지만 기다려달라. 내가 정말 노력은 하지만 지금 환경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너의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 참 미안하지만 도리가 없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라도 좀 생활이 풀리면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봤더니 정말 이분이 말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냐면 내 돈은 안 갚아도 정말 근검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응? 이때 고소를 하면 고소한 사람이 당합니다. 그래 고소한 사람을 하느님이 친다는 뜻이에요. 돈 빌려간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좀 전에 전자인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그 고소한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그 돈 빌려간 사람을 하느님이 친다. 그러면 똑같이 1억이란 돈을 빌려갔는데 한 사람은 고소를 해야 정당하고 바른 것이고 하느님이 그 돈 빌려간 사람을 매질을 하고 한 사람은 똑같이 1억을 빌려갔는데 고소를 하면 고소한 사람이 오히려 당해.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안 된다. 이때는 안타까워도 봐줘야 된다.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설령 이 돈을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른 거다. 여러분 분명히 1억 빌려간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봐주는 게 바른 거고 어떤 사람은 고소하는 게 바른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죠? 이렇게 바르다는 기준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다르다. 조건에 따라 다르고 상대 마음씀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고 돈 공부를 하면 이런 지혜가 열립니다. 지혜가 열려서 이때는 내가 상대를 냉철하게 체벌하는 게 맞고 이때는 용서하는 게 맞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도 지금 많이 모여서 공부하지만 예전 자신의 모습하고 강의를 많이 듣고 공부할 때의 모습하고 느낌이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다르죠?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질량이 좋아지고 여러분 그만큼 지혜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분별을 할 때 바른 능력을 갖출 때 바르게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지혜를 그런 내공을 쌓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사는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